안녕하세요, 올바름입니다. 오늘은 그 폭스바겐 내에서 내부 자료가 유출된 게 좀 있어가지고 그에 대한 문건을 구하게 됐는데요. 배터리 전기차에 대해서 비교하는 기사들이나 이런 내용들은 이전에도 몇 번 다뤄드린 적 있었지만 그 세세한 스펙에 대해서 잘 정리되거나 그런 제조업체들이 비교한 영상들은 많지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폭스바겐에서 ID4 장점과 그리고 약점 이거에 대해서 테슬라 모델 Y와 BMW iX3 그리고 볼보의 XC40 리차지 그리고 MG ZS EV, 기아 e-니로, 푸조 E2008, 현대 코나와 비교한 내부 문건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찾아서 공부하고 나서 올라왔던 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볼까 이러고 보게 되니까 다시 찾아보니까 오늘 새벽 중에 사라져가지고 현재는 이 문건에 대해서 구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여기에만 남아있는 거죠. 오토메이커 입장에서 경쟁사의 강점과 약점을 이해하는 거는 더 나은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경쟁 제품을 분해하고 내부에서 테스트하면서 우리는 어떤 제품을 내놓을 건지 결정하기도 하죠. 이는 대부분의 산업이 제품 개발에 있어서 기본으로 삼는 것이고 특히 자동차 산업처럼 한번 내놓으면 변경하기 어렵고 경쟁이 매우 치열한 산업에서는 더욱더 크게 해당됩니다. 그 결과로 이제 모든 배터리 전기차들이 폭스바겐의 ID4라든지 테슬라의 모델 Y와 비교해서 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문건을 접하고 싶어 하는데 그에 대한 문건을 얻게 되었으므로 ID4의 장점과 약점 그리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쟁 제품 분석을 통해서 자사의 비교 우위를 파악하고 상품 기획상의 차별화든지 전략 유출을 해볼 수 있겠죠. 일단은 첫 번째로 보이는 건 여기 정관사 레이가 붙어있는 상태에서 프리미엄 그룹에 대해서는 BMW iX3, 테슬라의 모델 Y, 그리고 볼보의 XC40이 있습니다. 그리고 컴팩트 부분에서는 기아의 e-니로, 그리고 푸조의 2008, MG ZS가 있고 그리고 도시명카에서는 현대 코나가 꼽히고 DS3, E-텐스가 꼽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기 쉽도록 요약했습니다. 프리미엄 그룹의 경쟁사 3개, 그리고 컴팩트 그룹의 경쟁자 3개, 도시형 전기차 그룹의 경쟁자 3개입니다. 프리미엄 그룹 중 첫 번째 모델은 테슬라 모델 Y죠. 그리고 폭스바겐은 공개적으로 테슬라에 대한 리스펙을 보이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 배터리 전기차로 올인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몇 안 되는 기업입니다. 대형 오토메이커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BMW iX3입니다. 내연기관차 모델에서 그걸 기반으로 한 BMW의 첫 번째 순수 전기차죠. CATL의 80kWh급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고 생산은 전량 중국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걸 기반으로 유럽이나 전 세계에서 수출되는 건 대략 2021년 올해부터입니다. 근데 중국이 결국에는 서플라이 체인을 갖추게 됨에 따라 중국에서 디자인하고 설계하는 게 잘 만들기도 하고 걔네들이 거기서 생산하는 게 싸기도 합니다. 그래서도 BMW도 그렇고 모델 Y도 중국에서 생산하는 것이겠죠. 근데 얘는 이제 테슬라처럼 스케이트보드 플랫폼에서 쓴 게 아니라서 기연 내연기관차 플랫폼에서 쓰다 보니까 이 앞부분의 공간 활용이 좀 비효율적인 편입니다. 그래서 전기차면은 예상하는 그 프렁크가 없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엄 경쟁작 중에 볼보 XC 리차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그 볼보랑 지리 자동차가 주로 쓰는 글로벌 미드 사이즈 유니바디 플랫폼을 이거를 공유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컴팩트 그룹의 경쟁자는 기아의 니로가 먼저 꼽힙니다. 니로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이 영국의 카와우가 테슬라 모델 3, 니오, 제규어 아이페이스, 닛산 리프나 아우디 이트론, 메르세데스 EQC나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그 결과 가장 멀리 간 거는 이제 모델 3였는데 거의 근접할 수준으로 많이 갔고 그리고 WLTP 기준으로 인증받은 거에 대한 가장 근접한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가장 정직하게 공시한 모델 이렇게 꼽혔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아와 현대의 파워트레인이나 배터리 관련 기술력은 세계적으로도 한 3위 안에는 드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컴팩트 두 번째는 푸조의 E2008이고 세 번째는 MG모터스가 생산하는 MGZS입니다. 이거는 상해 기차죠. SAIC 중국 기업의 자회사입니다. MG모터스. 그리고 도시명 전기차 그룹의 경쟁자는 현대 코나 EV, 코나도 좋은 차고 초창기에는 현대도 이거에 대해서 큰 기대를 안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랬다가 이게 비싸지 않은 가격과 성능을 볼 때 가성비가 매우 좋은 포지션입니다. 이따가도 얘기를 드릴 텐데 이따가도 이 정도면 성공했다고 굉장히 꼽힐 수 있고 그리고 도시명 전기차의 마지막은 DS3 E-텐스입니다.
프랑스 제조사인 시트로엔과 그리고 DS 오토모빌에서 생산하는 소형차죠. 그렇게 해서 볼 때 이거는 이제 ID4랑 분류한 내부 문건입니다. 테이블이 일단 아주 이쁜 게 눈에 들어오고 저도 이렇게 만들고 싶은데 멋있습니다. 일단은 몇 가지 사전에 짚고 넘어가야 하는 건 폭스바겐은 ID3랑 ID4로 거의 마진을 넘기지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아예 못 넘기는 건 아니고 다른 기업들보다는 훨씬 낫죠. 그러나 내연기관차 판매 단위당 아무래도 훨씬 더 아직까지 내연기관차 판매에서 단위당 훨씬 더 많은 마진을 얻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전기차는 보통 딜러십으로 판매될 때 약간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내연기관차의 딜러십망에서 결국에는 내연기관차에 관심이 있는지를 먼저 물어보고 그 다음 하이브리드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 관심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관심이 없어 하면 배터리 전기차 쪽을 권하는 순서로 판매가 되겠죠. 한 개를 팔 때마다 더 많은 마진이 남는 걸 파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그런 이렇게 플로우 자체가 그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일단 여기서 프랑스어로 네트는 순수한 이런 걸 뜻합니다. 순 배터리양이죠. 그래서 BMW의 iX3는 CATL의 80kW급 배터리를 씁니다. 그러나 순 용량은 74kW시죠. 그렇게 해서 일단은 테슬라 모델 Y부터 한번 보죠. 테슬라 모델 Y는 75kW입니다. 그래서 ID4나 BMW iX3, 테슬라 모델 Y, 볼보의 XC40 리차지가 같은 급으로 꼽힐 수 있습니다. 배터리에서 말이죠. 여기까지가 아까 말씀드린 프리미엄 브랜드입니다. 여기에 주로 신경을 쓰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그리고 여기가 컴팩트카 그룹이고 여기가 도시명 전기차 그룹입니다. 뭐 이거는 이제 폭스바겐에서 꼽은 거니까 그냥 그렇다고 치자고요. 이건 대부분 이제 가격 때문에 이렇게 형성된 감은 있는데 현재 모델 Y가 현재 6만 유로 그리고 BMW iX3가 7만 2천 유로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유럽에서 수출하는 게 양사 둘 다 특징이 중국에서 공급이 되고 있죠. 근데 현재 중국 가격이 대략 5만 2천 달러까지 내려왔음을 생각해 볼 때 유럽도 기가 베를린이 들어오기 전에 한 2분기나 3분기쯤에 들어오기 전에 그때쯤에 아마 수요를 한 번 더 펌핑할 생각으로 가격을 유럽 내에서 좀 더 내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현재는 관세 때문에 가격이 조금 더 높게 설정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ID4 입장에서는 가격대로의 경쟁사를 볼 때 실질적으로 어떤가요? 47,000 유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게 볼 때는 결국에는 프리미엄급으로 출시함이 약간 목표라고도 볼 수 있지만 가격대로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기아 니로보다는 약간 더 높은 프리미엄급이면서 전체 주행 거리상으로도 약간 우세한 그러면서 모델 Y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500km 정도로 가는 게 그 공시된 자료로는 목표이죠. 이걸 보게 되면 또다시 눈에 띄는 거는 기아 니로나 현대 코나가 굉장히 가성비에서 굉장히 뛰어난 모습들을 보여준다. 객관적인 자료로 그렇게 또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거가 이제 폭스바겐 문건이니까 또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실제 가격대를 보게 되면 니로나 코나보다는 가격은 좀 비싼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모델 Y보다는 훨씬 더 저렴한 포지션에 가 있음을 ID4의 입장에서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 가속력 부분에서 한번 보죠. 엑셀러레이션에서 볼 때 ID4는 현대 코나급에 속하는 수준입니다. 원래 여기에 속할 급이죠. 그리고 또 하나 모델 Y와 조금 더 궤를 같이 맞추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점을 볼 수 있는 건 충전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테슬라의 슈퍼차저가 제공하는 그 충전 경험을 따라올 수 있는 기업은 대량 생산급에서는 아직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뭐 포르쉐 타이칸 같은 게 있겠죠. 그런데 2티어 그룹에 들어가기 위해서 BMW iX3나 볼보 정도가 제공하는 충전 정도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급속 충전에서 대략 125kW 정도까지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50% 정도 수준이죠. 근데 약간 여기서 아이러니한 건 폭스바겐의 창립 멤버 중에 하나인 그러나 이제 성공적으로 유럽에서 확장하고 있는 이오니티 고속 충전 네트워크 여기가 최대 350kW 정도를 제공을 하는데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배터리 핵심 전기차인 ID4는 그 혜택을 볼 수 없는 상태이죠. 125니까요. 그래서 이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 때 테슬라는 거의 모든 면에서 아웃퍼폼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그 정도가 굉장히 압도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여기서 가격까지도 좀 더 낮추게 된다면 굉장히 시장 파괴적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충분히 프리미엄 포지션이죠. 그에 비해서 ID4가 장점을 갖게 되는 건 일단은 텍스 크레딧을 받기 전에 가격이 훨씬 더 저렴하게 시작한다는 점은 있습니다만 근데 이게 약간의 문제가 ID4 Max 풀 버전으로 사게 되면
가격이 이제 58,950유로이기 때문에 거의 모델 Y와 동급인 수준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볼보 XC40 정도 가격이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뭐 모델 Y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결국에는 가속력이나 급속 충전이나 충전 인프라라든지 뭐 여기에는 포함이 안 돼 있지만 OTA가 굉장히 중요한 게 빠져 있죠. OTA를 통한 이점이나 오토파일럿을 통한 뭐 그런 주행 보조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또 좋은 모습들을 테슬라 모델 Y가 갖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 결국에 여기서 뭔가 또 한 번 발견했다 이렇게 생각되는 점은 이게 기아 니로나 현대 코나 해당 가격대에 비해서 확실히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가성비가 확실히 좋은 상품을 팔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봤을 때 이거는 글로벌 EV 판매량입니다. 지난 11월 자료죠. 11월에 글로벌 EV 전기차 판매량인데 테슬라 모델 3가 맨 앞에 와 있고, 이거는 이제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중국의 소형 전기차죠. 그리고 르노조에도 소형 전기차입니다. 그리고 모델 Y가 있고 현대 코나 EV가 5위에 있습니다. 리프보다도 더 올라간 것이죠. 이번에 계속해서 판매량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들을 코나가 보여주고 있고, 그런 면에서 지금 5위에 있는 현대 코나 그리고 16위에 있는 기아 니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전 거는 이것도 이제 글로벌로 볼 수 있는데 유럽에서 보자면 훨씬 더 이게 두드러집니다. 유럽 내에서 본다면 탑3에 현대 코나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도 16위에 니로가 있죠. 이거는 이제 2020년 이전에도 그 폭스바겐이 제품을 내놓기 전에 굉장히 경쟁 분석을 하면서 나왔던 내부 문건이 한 번 더 유출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모델 Y와 ID4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비교했던 내용을 좀 더 볼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2020년 9월이었죠. 그래서 주행거리나 배터리급에서는 동급으로 맞추려고 상당한 노력을 들였으나, 여기에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거는 현실적으로 급속 충전 레벨과 그리고 특히 가속력에 있어서는 엄청난 경험 차이를 제공할 수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이 가속과 감속 능력이라는 게 자율주행 시대의 인지 판단 제어로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제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폭스바겐 내에서 내부 문건으로 유출된 자료가 있어가지고 이에 대해서 다뤄봄을 통해 테슬라의 모델 Y 스펙에 대해서 굉장히 훌륭했다, 이런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현대 코나와 기아의 니로가 시장에서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포지션으로, 특히 코나는 세계 단위에서 5위고 유럽 단위에서는 3위인 수준으로 굉장히 잘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라였습니다.